자, 오늘 경제활동, 노동력의 인구학 중에서 그 실업 문제 중에서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중년 실업 또는 어떤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도 고령층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많은 부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결혼 문제, 혼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해가지고 흔히들 청년 실업 문제, 청년의 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학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는 교육 과다 팽창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과 관련되고 인구 현상, 특히 혼인 연령 상승이나 저출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용어에서 취업 대란이라든지 88만 원 세대 또는 니트족이라든지 또는 프리타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년 실업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의사, 인텐션이죠. 이런 것이 있는 15세에서 24세 또는 15세에서 29세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청년 실업입니다. 연령은 15세에서 24세 또는 15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유소년인 0세에서 14세가 아닌 그런 경제활동 인구로서 15세에서 30세가 되기 전에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업은 실직 상태이지만 구직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실직자는 실업 통계에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도 있는 광범위한 어떤 실업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거, 그 무급 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는 하지만은 유급 직장을 구하지 않는 청년은 청년 일자리의 부족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실업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년 실업은 대부분 실제와도 적게 추정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 또 이 노동력 조사,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가지고 청년 실업을 제대로 추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년 실업률은 장년층 등의 핵심 노동자, 30세를 넘어서 50세 미만의 핵심 노동자들의 그 실업률이 2배 또는 3배 이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수치다. 진입 장벽,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을 가지고 청년층 지표를 보자 이 말이죠. 우선 15세에서 24세를 표시한 것이 15세에서 29세를 표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또 전체를 봤을 때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15세에서 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년대 초와 90년대 후반에 감소를 했다가 증가를 했다 하는 겁니다. 15세에서 2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80년대를 이후로 했고 전반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 IMF 금융위기, 특히 최근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하는 겁니다. 15세에서 29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5세에서 24세 인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영향은 그리 확연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도 보면 15세에서 24세, 15세에서 29세 가지고 24세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15세, 29세, 그러니까 25세에서 29세가 포함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실업률 이렇게 됐을 때 항상 15세에서 24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가 들어가 있는 1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이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물론 청년층에 해당하는 그 두 집단 15세에서 24세와 15세에서 29세 인구의 경우 80년대 후반 IMF 금융위로 실업률이 급상승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후 실업률이 감소하긴 하지만 90년대 이전의 수준으로 실업률이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15세에서 24세 그리고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그 금융위기를 끝내면서 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은 훨씬 커져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년층 집회 고용률을 다시 또 보자 이 말이죠.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의 경우 그 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의 영향이 있어 보이지만 약간씩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인구는 고용률이 90년대 후반 그 감소하다가 약간 변동하지만 다시 감소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세에서 24세 청년층의 경우는 그 2000년대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더욱더 확연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 대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자 이 말이죠. 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IMF라고 하는 전대미분의 그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 경제가 송두리째 뽑혀져 나갈 것 같은 큰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개혁, 개선 이런 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만은 생활 불안정의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거죠. 2007년 시점의 20대, 곧 78년부터 87년까지 태어난 코호트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인데 일본과 비슷하게 취업 대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어떤 정치적인 것과는 관계없이 경제 자체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 취업 대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특히 이제 계속되는 거죠.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생겨나고 그것이 전혀 그 정상적인 상태로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젊은이층 15세에서 그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 아주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핵심 노동자층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연령층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의 취업 대란을 그 당시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평균 임금 88만 원, 곧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 119만 원에다가 20대의 급료 평균 비율을 74%를 고배하고 20대의 평균 급료로 해서 88만 원 세대로 불렀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젊은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그 젊은 연령층의 그 임금을 88만, 88 하는 말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용어들은 유럽에도 있습니다. 1000유로 세대다 또는 일본에는 그 10만엔 세대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젊은 연령층의 그 임금 자체가 아주 취약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88만 원 세대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현실들을 해부하는 책들도 나오고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에도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20대 또는 30대 이전이죠 주로. 그러니까 30대 초반까지도 물론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젊은 연령층들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젊은층들의 그 어려움은 일본에서도 그 많이 묘사가 되고 했는데 프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리트란 말은 영어 사전에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식 합성어입니다.
free 하는 말에다가 아르바이트, 레이버러지요. 그러니까 프리터 하는 말인데 일본에서 정규직 대신에 이제 비정규직, 이레귤러다 또는 컨틴전트다 하는 영어로 그렇게 써지는 그 비정규직 이외의 그 취업 형태, 아르바이터죠. 파트타이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정규직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대응하는 용어는 없다 이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으려고 그러고 해서 일본 그러니까 프리터 하는 말인데 정규직 이외에 취업 형태에 대해서 프리터라는 말을 쓴다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터로 생계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포함돼서 그저 순수하게 선의의 의미로만 그렇게 쓰기는 쓰는데 프리하다는 말이 원래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이 자유로우면 힘들다 이 말이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프리터 하는데 임금이 적은 겁니다, 사실은. 프리터는 한국에서는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프리터족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청년층으로는 그 제한을 두었던 어로만 제한을 두던 프리터족이 또 어떻게 되느냐, 중장년층으로 또는 때로는 고령층으로 확대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프리터 현상, 비정규직화 현상이 확산된다는 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88만 원 세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에 출생한 세대들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보면 80년대 말이니까 40세가 되기 전의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체로 대졸 졸업자로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거죠. 이 88만 원은 이들 세대의 평균 급여액으로 97년 IMF 금융위기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주장을 하면서 고용은 격감하고 청년 실업자는 또 격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특히 대졸 취업률이 48%, 절반이 취업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일본에서만 프리터식의 제대로 되지 못한 비정규직인 어떤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과거 정치적으로는 이들 세대가 당시에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는 한나라, 지금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에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 소용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면서 이념 소용없다. 잘 살게만 해다오. 일자리만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혁신적 반권위적인 386 세대가 보수화되고 권위주의화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또 좌파 정당이라고 그러는 통합진보당은 지금은 해산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이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이들도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대학 진학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사회에서 졸업 후에도 학생들이 이제 등록금 때문에 대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활이 불가능한 저임금층에서 연애나 또는 결혼, 출산 이런 걸 모두 포기했다 해가지고 삼포 세대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런 세대들 가 여전히 어떤 경우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연애도 하지 못하고 출산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주택도 포기하고 나중에는 친구들도 만날 수 없는 삼포에서 친구가 없어지고 주택도 없어지는 오포 세대로 해서 그 고충이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F에서 만든 용어인데 프리캐리어트입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노동자 계급에 해당되는 프롤레타리아트. 여러분들은 이 프롤레타리아트 용어를 잘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를 수도 있겠는데
프롤레스 하는 것은 그 자식을 낳아서 세상에 기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부유층은 부를 쌓아서 국가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식을 낳고 후세 차세대의 노동력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산을 해가지고 기여를 한다는 의미가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에는 원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집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프리캐리어스하다 이 말이죠. 위태롭다 이 말입니다. 그 불안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탈리아인들의 낙서에서 원래 시작된 용어입니다. 프리캐리아스라는 말은 불안정이라는 프리캐리어스라는 말하고 노동자 계급이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다 하는 거죠. 1980년대 이후에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 고용 상태 또는 노동 상황에 대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또는 실업자의 모든 어떤 모습들을 이런 용어로 기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이라든지 연령, 혼인 상태 등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시간 노동 또는 파견 노동이라는 게 있죠. 또는 계약 노동이라든지 주변적 그다음에 그 정규 노동 또는 위탁 노동, 이주 노동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실업 문제, NEET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고용도 돼 있고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는 실직 상태라도 그다음에 좋은 상태의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갖고 education 교육이나 또는 트레이닝 훈련 과정에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을 하는 사람을 니트라고 그냥 부르기 힘드니까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만 것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 가지고 넓은 의미는 빈곤 상태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또 그 다음에 농업 종사자들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부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프리캐리아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캐리아트는 1990년대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밀어닥친 신자유주의, 니오리버럴리즘입니다. 또는 아메리카니즘의 흐름 속에서 불안정한 삶이 강요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또한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단어와 합성어를 만들어 가지고 신자유주의라든지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 시대의 신빈곤층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데 사용된 용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이 스탠딩이라는 그 ILO의 경제학자였습니다만은 그 쓴 책이 바로 이 The Precariat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 새로운 빈곤 계층, 바로 프리캐리아트 탄생의 주범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보면 그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는 그 유엔에서도 좀 이단적인 조직인데 여기에서 젊은 층의 빈곤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이 프리캐리아트 탄생의 주범 이라고 글로벌리제이션을 비난을 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취업 불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정체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아이덴티티에 불안이 생겨나는 겁니다. 잘못된 어떤 복지 그 워크페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신자유주의자 글로벌리제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약 잠깐 동안에 복지 혜택을 주더라도 결국은 일을 하게 만드는 워크페어 정책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 부재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책을 썼던 게 가이 스탠딩이라고 하는 ILO의 수석 경제학자였습니다. 프리캐리아트는 젊은 대졸자, 산업 노동자 계층은 물론 신규 이민 노동자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불안 계층들이 출산 또는 결혼
또는 사망 또는 인구 이동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이 스탠딩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노동의 결과로 얻은 소득 안정 이런 거와 관련 그것을 권리로 인정을 하고 기본소득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만 베이직 인컴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회계획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폭력 또는 분노 또는 극우 정당의 준동이 예상된다고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사실 보면 이러한 대책들이 잘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그 인구 체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사망 또는 인구 이동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복합 요인적 문제다 하는 복합 요인적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 문제,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 프리케리아트 또는 프리터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또는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 유럽의 1000유로 세대, 그리고 일본의 10만행 세대. 물론 많은 책들이나 미디어에서 보면 일본은 취업 사정이 좋다, 미국도 취업 사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디센트한 잡, 자기의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리는 결코 많이 생겨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젊은 청년층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결국 젊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핵심 노동자층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혼인 그리고 출산 그리고 사망 그리고 인구 이동 중에서도 국경을 넘는 노동자들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학이 흔히들 측징 또는 지표와 관련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측징, 지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고 사회 이론 또는 사회 사상,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인구 현상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